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쉐어의 커넥트. 미스터 펀코색. 토크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인도쉐어의 첫 방송인데요. 제 인도쉐어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즘 참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이라고 하면 아마존, 테슬라 뭐 이런 이제 대형주주 위주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그 각종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제 카페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인지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언젠가 저희가 좀 인지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각종 이제 업종에서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비즈니스 모델은 이해하고 투자하자 이런 목적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게 바로 저희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로 저희는 익명성을 추구를 하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자 종사하는 그 기업이든 아니면은 뭐 업계에서 쌓은 그 전문적인 지식을 남들한테 다 저희 아이덴티티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 공유를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부 정보를 달라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가 그렇네요. 내부 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는 곳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희가 뭔가 이 주식을 세일즈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는 결국 각자 투자자들의 몫이고 저희는 이런 종목이 있으니 관심을 갖자 그리고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를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사실 저희도 이제 회사를 주중에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좀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아마 한 번의 영상으로 뭐 하는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뭘 할 겁니까? 오늘 왜 모였죠?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첫 이제 주식 종목으로 레드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 나름 셋이서 열심히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레드핀이라는 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2017년도에 상장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인지도가 낮을 수 있는데 거의 신생 회사네요, 거의.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직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또 직방과는 또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식의 설명에 앞서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일단 가장 주택을 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미국 장기 모기지 금리가 2.93%까지 내려왔고요. 이건 이제 3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00년도 1월 7일에 8.15포인트 대비 굉장히 낮아진 거고 연준이 계속해서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호재로 생각이 돼요.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주택 보급률이 높아진 상태이고 한 67.9%니까 장기 평균 66% 대비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존 주택 거래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제 리서치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프 많죠? 네, 여러분 보기 편하라고. 근데 이제 first time buyer, first time buyer가 많고요. 그 말은 이제 낮은 금리를 통해서 신규 주택 구입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을 살 때 뭐가 중요하느냐? 브로커리지 피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평균 2.45%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거의 한 6%에 육박하고 뉴욕 평균 연봉의 40%가 부동산 매도 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돈이 많이 되다 보니 공인중개사도 10년간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엄청 높네요. 40%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뉴욕 같은데 집이 뭐 예를 들면 20억이다. 그러면 이제 거래 비용이 6%면 거의 뭐 한 얼마 정도죠? 한 1억 정도 되나요? 20억에.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평균 연봉이 40%라는 게 굉장히 큰 비용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 평균 집값이 한 10억이라고만 해도 거의 5천만 원 수준이니까 엄청 큰 비용으로 지금 보이는데 굉장히 부담이겠죠.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금리가 아무리 싸도 이 피가 실제 비싸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커리지 비용이 2.45%인데 매수자의 공인중개사와 매도자의 공인중개사 비용을 매도자가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가격의 이제 5% 정도 비용이 매도자가 결국은 이제 매도 가격의 5%를 깎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해당 비용을 이제 공인중개사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 비싸네. 그렇죠. 너무 비싼 상황이겠죠.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기존 주택 거래량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급격히 떨어졌다가 7월 달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래량이 크게 유의미한 증가세는 장기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신규 주택 거래량으로 보면 뭐 옛날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어쨌든 뭐 평균 수준 정도로 보이고요. 그 평탄화했을 때. 반면에 주택 가격은 20년 동안 약 122%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거래량은 그대로인데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말은 브로커리지 피가 2.45로 고정이 됐을 때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죠. 과거보다. 그래서 뭐 매도자든 그쵸. 매수자든 그렇죠. 이게 다 부담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주택 브로커리지 이익을 제가 또 그래프를 봤더니 상당히 좀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그대로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돈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레드핀한테는 엄청난 화제겠네요. 이거는 또 이제 아주 좋은 포인트였습니다. 잘 들어왔네. 아주 잘 들어왔어요. 아주 잘 치고 들어오셨네. 잘 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뺏어갔어 지금. 미안. 네, 그랬는데 어쨌든 주택 시장 심리로 보면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는 이런 브로커리지 사업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가져온 레드핀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죠. 자, 앞에 이제 펑클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제 주택의 거래량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매년 꾸준히 일어났는데 약 500만 채. 근데 이제 그 주택의 가격이 올라갔고, 근데 공인중개사 숫자는 느는데 수수료는 그대로 되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브로커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공인중개사 시장을 같이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아무리 집값이 올라와서 기분은 좋은데 그래서 레드핀이라는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자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약간 2.5에서 3% 정도 수준인데 이것을 1%로 낮췄습니다. 진짜요? 네. 남기지 않고 그냥 다 퍼주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매도한 사람 입장에서 특히나 좀 돈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제 500 뭐 K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되는 집을 한 번 사고 파는데 만약에 레드핀을 사용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 아끼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거래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집값이 올라서 뭐 용인이 되는 분도 있겠죠. 한 1억에 사서 5억에 파는 사람이 뭐 1,000만 원 아끼는 게 뭐 큰 비용은 아닐 수 있지만 레드핀이라는 회사에서는 일단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리가 낮은 상황인데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집값이 더 오를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산 사람들이 조금 더 비용을 아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어요. 좋은 포인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다 보니까 뭐 싼 부분도 있지만 되게 플랫폼화가 돼가지고 되게 쉽게 우리나라 직방처럼 이제 이제 지도에서 어떤 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가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하이어 리핏 레이시 있고 리핏 비즈니스 크로스 뭐 이게 전반적으로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한 번 레드핀을 쓰면 계속 그 레드핀을 쓴다는 거예요. 매수 매도자. 재방문율이 높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방 같은 것만 봐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집이 없지만 이제 이게 깔아놓고 사실은 지우지 못하는 앱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이제 거래를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방문율이 높을 거고. 그래서 레드핀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력 또는 이제 지금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여기 보시면 이제 레드핀이 이제 아마 브로커리지 사이트 그러니까 온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이제 가장 크고 그 두 번째로 큰 회사보다도 4배 이상. 결국은 이제 이게 독점 시장이 되고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그 하위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는 4개의 기업들 그 점유율을 다 합치더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마 이제 4배라고 그러니까 두 번째 큰 회자가 있는 또 기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경쟁률을 봤을 때. 락킹이 된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해당 회사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매출 성장률도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예쁜데요 그래프가. 완전 뭐 우상향. 좋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오늘 삽니다. 저 오늘 삽니다. 저는 뭐 최근에 사긴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 그래프가 이 이제 장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체 US 마켓 시어에서 1% 아직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주택 소유자들이 아마 50대일 텐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동네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오프라인 거래라는 건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온라인 오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약 마켓이 1%. 그 우리나라 집과 직방이 소개됐을 때 지금 이제 그때 소개됐던 당시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이 성장 속도는 저는 좀 빠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주가 더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있을 때 좀 더 그 레드핀의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 레드핀이 아까 토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당연히 아까 맵 이제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3D로 이제 그 집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으로 그렇죠. 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앱을 깔아서 약속된 시간에 그냥 그 집을 주인이 없이도 그 문이 열리는 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렇죠. 약속된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주인이 없는데도 그냥 1시간 정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해서 약간 언택트 수혜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보시는 화면 같이 레드핀이 지금 세 가지 영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레드핀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이제 집을 올리고 그 매수자 매도자가 거래가 되는 그런 가장 핵심 이제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 레드핀 컨시어지라는 이제 서비스 자체는 이제 그 어떤 매도자의 집에 회사가 자본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레드핀이 네. 이제 리모델링 하는 그렇죠. 거죠. 해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가구나 뭐 이런 거 좀 현대화해서 그러니까 모던한 디자인을 좀 하면 매도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요. 거기에 대한 또 서비스 피를 받는 거고 레드핀 나우는 뭐냐면 나우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우 지금 이제 급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금매. 그렇죠. 금매. 레드핀이 직접 사줍니다. 근데 조금 더 싼 사줘요? 그럼요. 자기 자본을 들여서 직접 사주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기사를 읽어보고 있는데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대신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면 7% 서비스 피를 받는 거예요. 매각 보증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팔아야 되면 이제 시장가보다 한 뭐 예를 들면 10% 싸게 팔고 그 판 가격에 또 7%의 서비스 피까지 제공하니까 뭐 급하게 파는 사람들은 조금 유효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레드핀이 뭐 7% 수익도 낼 수 있고 예를 들면 매도 가격이 좀 오르면 그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산 뭐 가격보다는 또 자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현 최근에 이제 모기지 대출까지 좀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니까 약간 플랫폼화 하려는 그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그 이 회사가 미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좀 야심에 가득 찬 그런 기업 같은데. 거래자한테 필요한 거를 다 적시에 딱 제공을 해주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원스톱 모델이네요. 솔루션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나라 직방이 아까 직방과 좀 다르다고 했던 게 아까 직방은 좀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를 연결해주는 이제 매수 매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회사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고용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인중개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 숫자가 2배나 늘었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좀 줄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의 수익이 줄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내가 공인중개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좀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한 사람들은 레드핀에서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레드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래에 필요한 뭐 계약서 서류 작업이라든지 등등을 종업원한테 시키고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규모의 경제네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는 이제 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레드핀 다이렉트 오퍼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와서 자기 집을 올려서 이제 매수 매도가 되게끔 해주는.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캘리포니아랑 뭐 매사추세츠, 텍사스, 그다음에 뭐 버지니아 뭐 이런 정도의 주에서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아직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좋네요. 그렇죠. 더 넓힐 수 있는. 확장을 한다네요. 2020년에. 지금 현재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핀 다이렉트 액세스가 그런 개념입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도 약속된 시간에 딱 열어주는. 그렇죠. 문이 열리는 그 기능이 있어서 언제든지 직업이 있는 분들은 이제 언제든 퇴근하고 좀 방문해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드핀 나우도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요것도 요 화면도 모기진 타이틀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회사고 어떤 시장에서는 벌써 여기 보시면 넘버 1 랜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도 사실 이 회사가 해당 지역의 마켓 시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진출한 지역이 한정적인데도 벌써 9개 주에서 1등을 했다는 건 그렇죠. 되게 지금 남은 주들은 거의 40개 주를 이제 더 넓힐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장 포텐셜 성장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레드핀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까 마켓시가 1%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 밖으로 성장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수 있죠.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직방 같이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그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전 세계 3위래요. 아 비싸네. 네, 비싸서 아마 이게 지금 이제 먼저 북미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직방도 혹시 이런 기능을 탑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드핀 최근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거의 뭐 10불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거의 50불까지 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혹시 이 지점에서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레드핀을 최근에 알았어요. 그래서 45불 언제 샀는데. 아 그래요? 45불이도 오늘 밥 사야겠는데. 아직 수익 실현 못해가지고 나스닥. 아이 그다 묻고 가는 거죠. 그래도 이게 10% 이상 수익을 내셨는데 인생에 확실한 거 있으니까 묻고 가야지. 오늘 저녁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주식을 돈 벌 생각하지 마시고 직업을 충실하셨어요. 하여튼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밸런스 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블룸버그로 이제 돈을 내고 보는데 좋다. 뭐 특별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대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회사다. 코로나 중요하죠. 사태 때는 사실 이런 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 자체도 뭐 코로나 때문에 살짝 좀 빠졌다가 이제 사실 이제 회복이 될 걸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퍼다 이런 걸 하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제 이 해당 회사의 매출 대비 그 시가총액을 보면 한 뭐 5배수 정도 되는데 그로스 프로핏 마진 자체가 조금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굉장히 낮아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로스 스탁이다.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하는데 여러분들 요즘 뭐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라서 이제 집값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집값이 미국에 있는 하우징 마켓이 반토막 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레드핀의 매출이 반토막 날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거의 한 10배 이상 먹기만 해도 지금 현재 매출 수준은 향후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레드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요. 어떻게 오늘 첫 방송인데 조금 어색한 분위기도 있고 뭐 첫 그런데 방송이니까. 네, 저희가 시간도 조금 이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언제든지 저희 카페나 영상에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또는 더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또 유효한 코멘트나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모든 분들에게 좀 쉬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 너무 부담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저희 뭐 오늘 발표 자료 보신 것처럼 정말 그냥 그렇죠.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공유하자. 서로 이제 배워가자라는 취지이지. 저희가 뭐 애널리스트를 뭐 데려와서 뭐 양질의 퀄리티를 뽑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사실 애널리스트가 하는 방송이 좀 많아요. 많죠. 리딩 방송 이런 것도 많고요. 그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주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주말이나 주중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 모델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자 이런 거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더 특출나지만 또 그 해당 저기 인더스트리에서 일하신 분들이 10년, 20년 일하신 분들 어떤 인사이트도 좀 그렇죠. 경영업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아시죠? 유튜브 많이 하시면 아시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